아니야. 왜 짧게 때려? 아이가 보니까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습관이 아니라 증상인 건 증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 증상. 오늘 미각을 상실했다고 표현해봐요. 미각을 잃었다? 미각 상실 증상. 혐오증. 혐오증은 뭐야? 예? 빨리 맞읍시다. 정답인데? 위기 탈출 넘버 원. 네? 음식 맛을 못 느끼는 증상이요? 유치원생 정우가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6개월 전 감기로 고열이 난 후 귀에 염증이 생긴 정우는 염증액이 계속 귀에 머물면서 중이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염증이 있는지 모른 채 생활했고 결국 중이염이 계속 진행돼 맛을 느끼는 신경까지 손상시킨 것. 이로 인해 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고 맛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더 달고 짠 음식을 먹게 돼 급격히 살이 찌게 된 것입니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귀 속 가운데 부분인 고막 안쪽부터 달팽이관 전까지를 중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중이염입니다. 특히 8세 이하의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귀와 코를 연결하는 관이 짧아 중이염에 걸리기 쉽고 이 관을 열고 닫는 근육이나 연골이 미숙해 중이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이염이 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신경은 귀를 통해 뇌로 전해지는데 이때 귀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에 걸리게 되면 맛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단맛과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각을 잃은 아이들은 맛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달고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결국 살이 찌게 되는 것. 실제로 한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273명의 아이들의 비만 지수를 측정해보니 또래 아이들의 평균치에 비해 중이염이 있는 아이들의 비만도 수치가 무려 25%나 높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20% 가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이염을 방치하게 되면 비만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혀졌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재 중이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실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는지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이 실제로 단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지 단맛에 대한 단계별 반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 미각 검사. 설탕 농도의 차이를 두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설탕 용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중이염이 없는 아이입니다. 여과지를 2단계 설탕 용액에 적셔 혀에 댄 후 맛을 물었습니다. 알아요. 이처럼 중이염이 없는 아이들은 모두 단맛이 약한 2단계에서도 맛이 느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중이염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똑같이 2단계 설탕 용액을 묻힌 여과지를 혀에 대보는데요. 맛이 느껴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단계를 높여도 계속해서 반응이 없는 아이. 결국 농도가 가장 높은 10단계에서 겨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10단계요? 무슨 맛이에요? 달아요. 놀랍게도 중이염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위해 혀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어 맛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기 미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류량에 따라 30단계로 나누어진 전기 자극에서 맛을 느끼는 최소 강도의 손을 들게 했는데요. 먼저 중이염이 없는 아이, 장비를 혀에 대자마자 반응하는데요. 2입니다. 다음 아이는 4입니다. 그 다음 역시 4dB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이염이 없는 아이들은 모두 4dB 이하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이염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기자극 데시벨을 계속 높여보지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끝났네. 한참 뒤에야 겨우 맛을 느꼈는데요. 무려 14dB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중이염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아이는 어떨까요? 전기자극 데시벨을 조금씩 높여보지만 별 반응이 없고
심지어 장비의 허용 한도치인 30단계에서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중이염이 있는 다른 아이들 역시 모두 전기 자극이 매우 높은 14dB 이상에서 겨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이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귀 속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은 만 4세까지 아이들 중 무려 90%가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방치할 경우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청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염증이 뇌로 전이돼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리는 원인 90%는 바로 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가 쉬워져 귀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때 귀 속에 염증액이 계속 고여서 중이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세 이하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중이염이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오래 방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각신경이 둔감해지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더욱 달고 짠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 소화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소화 비만을 방치할 경우엔 무려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며 열등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는 물론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고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나타나버리는 성조숙증을 유발해 성장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하루빨리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중이염의 확실한 예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의 발달이 미성숙한 8세 이전의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면 귀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 중이염 여부와 함께 귀 속 건강을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 속 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면봉이나 기구로 귀 속을 함부로 후비는 것은 염증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면봉을 사용할 때는 귀의 외부만 닫고 유아의 귀지 제거 시에는 가급적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손으로 빼려 하지 말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는 평행으로 눕혀 우유를 먹이면 이관을 타고 우유가 귀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 아기의 고개를 약간 높인 채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또한 아기가 젖병을 오래 빨면 귀 속 압력이 증가돼 중이염에 노출되기 쉬우니 젖병이나 공갈 젖꼭지를 오래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를 풀 때는 한쪽 코를 막고 두세 번에 나누어 한쪽씩 약하게 풀어서 귀로 전해지는 압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리코더를 불거나 노래를 자주 하면 이관을 튼튼하게 해 중이염 예방 효과가 있고 귀 속 고름을 빠져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은 물론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잘 듣지 못할 때, 열이 나면서 귀에 통증을 호소할 때, 그리고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미 중이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우리 아이 살찌는 이유, 귀 속 건강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반드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교통사고라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유형 중 우리가 운전 중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 교통안전국 발표에 의하면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율이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으며 전체 충돌사고의 80%는 운전자가 3초가량 전방에서 시선을 빼앗겨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은 바로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2001년부터 7년 동안 약 16,000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한 실험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소주 7잔을 마신 양에 해당할 정도. 그만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사용, 음식물 섭취, 화장, 흡연 등
운전 중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